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잘 낫는 병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. 인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손목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는 TFCC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TFCC라는 것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제라는 것입니다. 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제는 손목의 관절에서 수근골과 척골 사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또 이 수근골을 받쳐서 기능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. 통증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해부학적으로 복합제가 좀 얇아진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척골이 요골보다 상대적으로 좀 길어서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,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의 원인은 외상성 원인입니다. 이 손목을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요즘 흔하게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고 타이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20, 30대도 손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과도한 스포츠 활동,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또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는다든지 필라테스나 다른 운동이나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손목을 이렇게 제껴서 하는 푸시업이라든지 그런 동작들로 인해서 생기는 외상성 원인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증상을 보면 엄지손가락 반대쪽에 있는 튀어나온 옆에가 척골입니다. 이쪽에 있는 부위가 TFCC인데요. 이게 이제 움직일 때 이쪽이 좀 통증이 심한 경우, 그 다음에 이쪽을 움직이보면 이 튀어나온 뼈가 척골 경상돌기인데 이 경상돌기에 압통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눌려보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는 수가 있고 손목을 쥐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TFCC가 손상이 있다든지 경화가 되면 이 단발음 똑똑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안정시키는 구조물 TFCC가 무너지게 되면 그쪽에 있는 수근골이 튀어나온다든지 이 척골 원위부가 좀 튀어나오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진단은 정확하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특정 부위가 통증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분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면 TFCC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좀 감이 오기도 하죠.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찍음으로 해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척골 쪽의 변화라든지 원이요 척 관절의 또 변화라든지 척골이 좀 길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초음파입니다. 초음파를 해보면 TFCC의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손목 관절 조영술을 한다든지 MRI를 찍어보면 더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관절 내시경이 소관절에도 쓸 수 있는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다쳐서 오는 경우는 숨어있는 골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숨어있는 골절이 TFCC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손상 여부를 알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. TFCC의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TFCC는 파열이 있더라도 한 반 이상에서는 증상 없이 잘 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MRI나 이런 게 내시경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쪽 TFCC는 무시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. 요즘 이제 진단 기준이 발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. 최근 보고에 하면은 60세 이상에서 약 50% 정도가 TFCC 중간에 조금 구멍이 나 있더라.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데도 별 증상이 없다는 말이고 변년부에는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이렇게 손상된 거는 또 치료가 잘 된다. 이런 해부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. 그 말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. 즉 그것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습관 같은 거 교정을 하고 보호대를 해본다든지 물리치료를 해보고 약물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저하시지만 4 내지 6주 정도를 열심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나 내시경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들 병원에서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재생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PDRN 제제라든지 콜라겐, PRP
이런 걸 이용해서 TFCC 손상에 대해서 미세한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TFC 손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잘 낫는 병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만성적으로 가면 치료가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일단은 TFCC를 악화시키는, 긴장시키는 그 포지션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회내라 그럽니다. 프로네이션이라는데, 손목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이게 TFCC에 스트레스를 주는 포지션입니다. 그래서 뭐 손잡이를 돌린다든지 작업을 할 때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TFCC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동작을 하시면 TFCC에 무리가 덜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이 있는데, 손가락 스트레칭 하는 거, 쥐었다가 펴고,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 펴주고, 그 다음에 마사지 볼로 악력을 키워주는 그 스트레칭 3가지 열심히 하신다면 TFCC 손상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간단하게 요즘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TFCC의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